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이벤트 이슈 들여다보면 미중 이슈가 대다수겠죠. 이 내용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분을 모셨기 때문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또 완화적 스탠스로 하웨이 제재를 좀 유예하겠다 이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네. 또 하루 사이에 또 분위기 살짝 바뀌긴 하시기도 하고요. 마사지사께서 또 그러니까요. 시장 마사지사라고 이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중국에서는 대장정 기념비를 또 신싱 주석이 헌화하면서 예. 우리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강경 의지 아니냐 이렇게도 네. 오해를 하고요.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신없네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거로 보시면 되죠. 이런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전쟁 영화를 보더라도 예? 진짜 포탄과 총알이 막 퍼붓던 그 장면,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 20분, 실전에서는 한 1시간 정도 했다 치더라도 영화가 그렇게 1, 20분 정도 그런 빗발처럼 퍼붓는 그런 총탄, 포탄, 그 장면이 계속되지는 않죠. 잠시 그러다가 어떻게 휴식하는 시간, 또 이제 다음 전투를 앞두고 이제 막 참호를 파는 거죠. 이렇게 파고 하는, 현재는 그 단계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이제 숨 고르는 단계죠.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CNBC에 올라와 있는 현재 대문 기사입니다.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말이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이 관세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지금 해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작은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그리고 베이징의 카운터 펀치라고 표현하죠. 결국 이것들이 서베이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도 애로 사항에 직면한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 75% 정도, 4분의 3 정도에 가까운 그런 데가 우리 힘들어지고 있다. 그 얘기고. 또 5 중에 하나는 하는 얘기가 통관도 늦어지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갑자기 좀 안 팔리는 것 같다. 이렇게 오다도 이렇게 확 낮아지고 있다. 중국 사람들 그거죠. 지금 이제 민영이가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카운터 펀치 중에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두 개의 사진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스토리예요. 네. 이 장시성, 우리 한자로 치면 이제 강서쪽인데, 강서성인데 양자강 쪽이에요. 옛날 초안지에 초나라 있던 저 아래쪽인데 멀리도 갔네요. 저기 가서 회사 이름 갖다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가 히토류 관련한 회사라는 것이죠. 여기를 방문했다는 것.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그거 하고 중국이 맞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얘기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이거는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나오는데 그거는 거의 중국으로서는 자해에 가깝고, 지금 아마 예를 들어 한 1, 2천억 던진다. 1,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 던지면은 땡큐 하면서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땡큐 하면 받을 때가 너무 많아서 미국채를 던짐으로써 인해서 기대되는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 이런 식의 시장 불안, 그것도 사실 그거 할 수 없고 괜히 중국의 힘만 약해지는 거고. 네. 이 카드가 이제 살짝 나오는데 예전에 석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미국이 없어서 수입했던 석유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서 셰일 혁명 이후에는 오히려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 수출국으로까지 미국이, 히토류도 아마 캐내려고 들면은 될 거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또 해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시차죠. 중국으로부터 거의 지금 한 90% 이상, 통계에 따라서는 95% 이상을 갖다가 지금 중국이 그거 한다고, 공급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넘게 그렇죠. 그 차지하고 정도. 있다고 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공급 체인을 갖다 바꾼다. 그 가운데 오는 혼란이나 어떤 생산 차질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 볼 만한 카드이긴 합니다. 같은 날, 20일 날 지금 이 사진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거기서 공산군의 대장정, 이 모택동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해서 그 대장정, 말은 대장정입니다만 한 2년 굉장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중국 공산당 특유의 그건데, 여기 이제 류허 부총리를 옆에 데리고 이렇게 헌화했고,
그날 메시지는 이거였고, 특히 이 사진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그런 사족을 달았더라고요. 이것이 굳이 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죠? 혹시 이 뉴스 보고 잘 못 알아듣겠니? 미국 보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90일 동안 미국 상무부가 일시적으로 현재 네트워크 보수 유지 뭐 이런 쪽을 위해서 90일 동안 이 또 이제 쪽대본 드라마가 가는 거죠. 이게 참 뭔가 딱 정해진 어떤 그 스케줄이나 큰 그림 하에 가는 게 아니고 툭 때려보고 상대방이 바로 무릎 꿇으면 이러는 거고, 상대방이 또 세게 나오면은 또 찔끔하면서 그러면 90일 동안은 봐줄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시장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재료는 보세요. 재료는 지금 어마무시한 재료예요.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 정도에서 증시가 이 정도에서 버틸 수 있으며, 국제 금리도 이렇게 잠잠할 수 있으며, 원자재 시장도 이렇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재료에 비해서는 참 시장은 평온하잖아요. 그게 결국 보니까 니들 그래 봐야 파국까지는 둘 다 감당 안 되잖아 하는 어떤 시장의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양반이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꼭 그 정말 쪽대본 얘기해 주셔서 이 막장 드라마 보면 막 쪽대본으로 계속해서 뭐 갑작스럽게 누가 죽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네. 어찌됐건 막장 드라마도 끝은 있습니다. 분명 그 결과가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은 조금 평온하지 않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파국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인상이 좀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정말 재료는 어마어마한데 시장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버팁니다. 뭐 쉽사리 이렇게 승부를 못 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딱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저 나름의 뷰가 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왜 장이 지금 여기서 일종의 정체 국면이지 하는 걸 갖다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폭락했다가 가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겹다. 예. 맞으면 차라리 빨리 맞고. 네. 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요즘 학생 패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만 뭔가 이렇게 들고 회초리를 들고 지금 뭔가 일장 훈계를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빨리 손바닥이 됐건 뭐가 됐건 엉덩이 됐건 맞고 치웠으면 좋겠는데. 자,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가? 이거 몇 개 보시죠. 딱 느낌이 옵니다. 달러 보세요. 이거는 메이저 통화들에 대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2017년 한 해의 달러 약세였죠. 거기에 대해서 2018년 작년부터는 뭐였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전부 시장에 주목을 끌면서 달러가 강으로 왔는데, 우선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만큼 모든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이 레벨에 와가지고는 다들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것은 뭐다? 달러가 강 내지는 심지어 2017년에 봤던 고점까지도 가는 추가적인 달러 강세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가 의문스러운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밀려야 되는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내가 앞서서 이쪽이야라고 할 만한 선수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어떤 재료가 없는 부분이죠.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느낌이 추세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기술적인 한 20년 가까이 차트 보면서 느낀 저의 그냥 단순한 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는 추세라기보다는 이건 조정 같아요. 그래서 제 일감은 여기서 꺾여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간다면은 일단 섣불리 달러 약세 전환에 배팅하기도 애매한.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 지표 가운데 무역 가중 광범위, 이른바 브로드 인덱스예요. 거의 26개국 통화가 다 감안된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이렇게 DXY라고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인덱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건 뭐냐? 2002년부터 해서 우리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이때가 우리가 글로벌 달러 약세 시기라고 얘기했던 이 시기인데, 그때의 2002년 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업데이트가 된다면 살짝 올랐었거나 그 레벨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걸 갖다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림도 만약에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싶죠. 자, 그 다음에 금리 한번 보시죠. 미국채 수익률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와서 2016년에는 미국채 10년물이 1.3%대까지도 갔다가 얘가 3.26까지 해갖고 3%, 3.2% 올라섰던데 여기서 더블 탑 만들고 밀린 이 상황. 자, 여기서 이 부분은 경기가 그만큼 나빠졌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이 부분 보면 데일리로 보면 좀 더 확연합니다. 이 근처에서 이미 연방기금 금리보다도 더 내려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여기서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들까?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여기서 밀리면 더 밀리는 거예요. 더 밀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다? 또 그러면 주식이 더 무너져서 안전자산으로 한번 확 몰리면서 채권 쪽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밀리는 걸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네. 자, 달러 자신이 없어요. 금리 시장 자신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증시는 빅스로 한번 보시죠. 빅스로 보시면은 이게 작년 2월 달에 빅스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뭐 제롬 파월이 그때 무슨 중립금리 아직 한참 멀었어 이런 소리 하고 나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내렸던 그게 오히려 우리가 더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빅스 자체는 절대 레벨은 그때보다 낮았어요. 자, 이번에 5월 5일 전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때 트위트 갑분싸 트위트 나오고 나서부터 훌쩍 했습니다만 금방 원위치인데 여기서 뭘 고민하는가 하면은 제1감은 이겁니다. 공을 한번 높은 데서 한번 그 탱탱한 고무공 한번 떨어뜨려 보시죠. 한 1, 20층 높이에서 퉁 튀어 올랐어요. 퉁 뭐 이런 식이니까. 자, 이게 이 진폭은 잦아들 것 같은데 겁나는 건 이겁니다. 얘가 한번 풀쩍 뛰었다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때도 풀쩍 뛰기 전에도 뛰었다가 조정, 뛰었다가 조정, 뛰었다가 조정, 뛰었다가 조정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게 5월 5일 이후에 지금 현재 장은 잠시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 싶은 거고 아니면 또 이거 지가 뛰어봐야 아까 말씀드린 퉁 해봐야 이제 앞으로 크게 뿌려질 장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자, 홍콩 한번 보시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5월 달 들어서 월봉이 훅 꺾이죠.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가 홍콩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지지선 대줘야 되는데 이 지지선이 못 받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렌트유로 가져왔는데요. 브렌트유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만큼 올라왔던 게 61.8%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만큼 반등했다가 이만큼 밀린 것도 61.8%예요. 왜 61.8%가 왜 중요하냐? 다 거기를 갖다 입력해 놓은 겁니다. 기계들에다가 이쯤 오면은 더 팔기 싫은 거고 이쯤 왔으면 더 사기 싫은 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갇혀든 와중에 자, 여기서 지금 이까지 온 것도 그 61.8%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온 것도. 그런데 지금 구름대 보세요. 구름대를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확 열릴 것 같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저런 어떤 회유책이나 조심하자, 전쟁 나면 너희는 그대로 바로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 그거 하면은 이거는 이 얇은 구름대 뚫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또 잘 그거 어떻게 해결되고 하면은 타고 흘러내릴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저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 채권 시장, 증시, 외환 시장까지 할 것 없이 그중에 나 좀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라도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깃대 메고 나설 선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트 대통령의 심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2050이 너무 싸잖아요. 네. 뭐 이승조 대표께서도 뭐 그런 거 방송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달러 우리 원화 가치가 이렇게 달러 대비를 해보니까 1,800도 깨진 상황이다. 이런 정도죠. 뭐 어지간한 종목들 오늘 계속 오면서 시간도 남고 해서 계속 이 차트 저 차트 한 20-30개 차트를 한번 우리 종목들 한번 봤습니다. 네. 봤더니만 다들 처참한데 다들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무슨 뭐 IT가 됐건 조선이 됐건 그다음에 무슨 제약 바이오가 됐건 보고 있으니 다 허망한데요. 태양광도 그렇고 다 허망한데 허망하고 처참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진 데는 어디 가겠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이 이 정도로 고만고만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며칠 이렇게
참으나 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치고 나갈 것이다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시점이 아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